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2013년도 전산쌤에게 2급 동영상 강의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재무회계부터 진도로 나갈 거고요. 저희 교재 20페이지에는 회계 기초 이론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 재무회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무회계 이론 지식이 분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기 힘들고요. 또한 원가회계 지식이 없으면 뒤에 가서 원가회계 관련 이론에 대한 문제를 풀기 힘들고요. 전산세무 2급부터는 세법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에 좀 한해서 비중이 있고 연말정산 범위를 넘어가서는 이론에서 비중은 서너 문제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론 완벽해, 부가가치세 이론 완벽해, 그 다음에 소득세 이론 어느 정도. 이렇게 마스터가 되면 전산세무 2급 시험을 보셔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실 겁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회계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자, 회계가 뭐냐, 회계. 우리가 그 회계를 나중에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면 그 책에 보게 되면 계산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산하는 것. 이게 회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추상적이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책에 있는 것처럼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는 회계라고 하죠.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여 체계적으로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회계 분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까지 있습니다. 책에는 두 가지만 써놨는데요. 자, 이쪽에다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기업 실체입니다. 기업 실체 속에는 임원이 있고요. 임원은 이사급까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있어요. 이 임원과 종업원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 한다?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 그리고 이 기업 실체와 거래를 하는 거래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처에서 이 기업 실체가 만든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기업 실체에 대해서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을 거고요. 이 기업 실체가 발행한 주식을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있고요.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거래처나 소비자나 채권자나 투자자나 잠재 투자자는 전부 다 회사 밖에 있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 속합니다.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 속한다.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가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주축이 되는 회계인데 이걸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무슨 회계라 한다? 관리회계라고 한다. 관리회계.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를 중요한 이루어지는 회계를 이 시간부터 재무회계라 하고요. 재무회계는 회사의 정보가 회사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의무 적용합니다. 의무 적용.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세금 계산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를 이 시간 이후부터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세무회계. 그래서 크게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세무회계 세 개로 나누고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를 위한 관리회계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원가관리회계. 여러분이 나중에 원가회계 배울 텐데 그 원가회계가 관리회계의 대표적인 거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합니다. 반면에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를 위한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의무 적용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리회계는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다. 즉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 전에 예정 원가 계산을 한다. 예정 원가 계산을 먼저 한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제품도 생산하기 전에 원가 계산을 먼저 할 수 있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 영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영업이 끝난 후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이죠. 영업이 모두 끝나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뭐라 그랬어요? 미래지향적인 회계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인 회계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재무회계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관리회계고 세금 계산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한다. 20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죠. 자, 이제 밑에 가서 회계정보 질적 특성이 있는데요. 회계정보 질적 특성 한번 보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 목적이거든요. 여기다 하나 더 써주겠습니다. 회계의 목적.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별표 3개. 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계의 목적입니다. 회계의 목적이라는 건 회계정보 이용자,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나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가 자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계정보가 갖춰야 될 질적 특성, 속성을 말합니다. 그 제일 먼저 이해가능성이 있죠. 정회계정보 이용자가 딱 그 장부 정리된 걸 보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당기순손실이 얼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얼마의 돈이 모자라니까 얼마를 더 차입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해가능성이라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특성이 이해가능성입니다. 이해가능성 하부 개념으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정보의 이용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하부 속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으로 이루어지고, 신뢰성은 제공되는 정보에 믿을 수 있는 정보냐, 신뢰성, 그 다음에 오류나 편중됨,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오류, 틀리는 게 없는 그런 정보가 신뢰성이 높은 정보죠. 하부 속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으로 이루어진다. 비교 가능성은 두 개의 경제 현상을 비교하는 건데 기업과 기업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별 비교 가능성으로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